여러분 안녕하세요. 합격의 길이 보이는 최신 기출 모의고사 실기 문제풀이 그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요양보호사 시험 합격에 한 걸음 더 다가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파이팅 하세요. 바로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2번 수면 장애가 있는 치매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낮에 꾸벅꾸벅 조는 경우 말을 걸어 자극을 준다. 2번 잠에서 깨어나면 혼자 산책을 하게 한다. 3번 낮에 방 안에서 졸면 편히 자도록 한다. 4번 오후에 커피를 마시게 하여 안정감을 찾도록 한다. 5번 소음을 없애고 실내 온도는 조금 덥게 유지한다. 자, 정답은요. 질문에서 묻고자 하는 거는 치매 대상자를 돕는 방법입니다. 그 중에서도 수면 장애가 있는 대상자를 어떻게 도와야 되는가 하는 방법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어요. 가장 적합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낮에 꾸벅꾸벅 조는 경우 말을 걸어 자극을 준다. 이렇게 되면 대상자가 저녁에 충분하게 주무실 수 있겠죠. 낮에 숙면을 취하게 해버리면은 저녁에 잠을 자지 못해서 함께 사는 분들에게 혹은 함께 거주하는 분들에게 불편감을 줄 수 있어서 주의할 필요가 있겠죠. 잠에서 깨어나면 혹시 혼자 산책을 하려고 하면 하게 하나요? 그렇지는 않죠. 혼자 산책할 경우 위험할 수가 있겠죠. 낮에 방 안에서 졸면 편히 자도록 한다. 1번과 반대되는 말이라서 틀리겠죠. 오후에 커피를 마시게 하나요? 카페인이 섭취된 건 가급적 피하겠죠. 소음을 없애고 실내 온도는 조금 덥게 유지하나요? 저는 조금 따뜻하면 더 잠이 잘 오긴 하던데 어르신들께는 조금 덥게 유지한다는 올바른 수면을 취하는데 좋은 온도가 아닙니다. 적정 온도를 유지한다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33번 문제 볼게요. 의심, 망상, 환각 증상을 보이는 대상자에게 대처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치매 대상자의 감정을 이해하고 수용한다. 2. 잃어버렸다고 하는 물건을 찾는 경우 대상자를 꾸중한다. 3. 대상자가 보고 들은 것에 대해 아니라고 하여 현실을 알려준다. 4. 잃어버렸다고 하는 물건을 발견했을 때는 눈에 잘 보이는 곳에 보관한다. 5. 훈계하고 야단쳐서 행동을 교정한다. 자, 정답은요. 보기 문항 중에 가장 정답다운 아이가 있었습니다. 1번입니다. 치매 대상자의 감정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것이 맞겠죠.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치매 증상을 보이는 대상자를 어떻게 대처하겠는가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게 여러분들 그 30회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왔던 유의 문제들입니다. 치매 대상자에게 올바른 대처 방법은 혹은 어떤 장애를 가진 대상자에게 올바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대처 방안은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니까요. 여러분들이 많은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34번 비슷한 류의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치매 대상자의 수면장애 특징으로 옳은 것은 아까 32번과 비슷하죠. 1번 2일에서 3일간 잠을 자지 않고 2일에서 3일 뒤에 잠을 계속 잔다. 오후에 커피 한 잔을 마시면 수면에 도움이 된다. 3. 실내 온도를 서늘하게 유지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4. 아무데서나 잠을 잔다. 5. 노인성 치매에 걸리면 뇌순환장애로 인해 수면장애가 자주 나타난다. 자, 정답은요. 치매 대상자가 가진 수면장애의 특징은 뭐가 있을까요? 수면장애의 특징에 대해서 이렇게 고르라는 문제가 있고 아까 32번처럼 수면장애를 가진 분들에게 올바른 대처 방법으로 어떤 게 있는가 이런 문제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선생님들께서 수면장애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있으셔야겠죠. 자, 정답은 1번이었어요. 2, 3일간은 잠을 자지 않고 또 2, 3일 뒤에 2, 3일간은 또 계속 잠을 잘 때 지금 수면장애가 있구나, 확실히 있구나, 이런 특징을 갖구나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오후에 커피 한 잔을 마시면 안 되죠. 카페인 피하라고 했죠. 술도 역시 피해야 합니다. 서늘한 온도를 서늘하게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서늘하지도 그리고 조금 덥지도 않은 적정 온도를 유지하는 게 좋겠죠.
아무 데서나 잠을 잔다? 아니죠. 외부 환경이 불편하면 잠을 못 이룰 수 있으니까 자는 곳에서 주무셔야겠죠. 노인성 치매에 걸리면 뇌순환 장애? 아니죠. 혈관성 치매에 걸리면 뇌순환 장애로 인해 수면 장애가 자주 나타난다. 혹시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잘 기억이 나지 않으시면요. 표준교재 459조 참고해서 그 전후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35번 치매 대상자와 대화를 할 때 대상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말하고 있는 것은 1. 내가 왜 도둑이에요? 말씀 조심하세요. 2. 제가 찾아볼 테니 어르신은 가만히 계세요. 3. 물건을 잃어버린 것이 아닙니다. 어르신이 착각하신 거예요. 4. 아니 왜 또 이러세요? 힘들어 죽겠어요. 5. 서랍 속은 찾아보셨어요? 자, 정답은요. 네. 치매 대상자와 대화를 할 때 대상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말하고 있는 것은 그 중에 그나마 5번에 가장 가깝겠죠. 서랍 속은 찾아보셨어요? 어르신 여기는 한번 보시겠어요? 여기 한번 열어보실까요? 저 위에는 혹시 있을까요? 여러 가지 대안을 대상자에게 하나씩 차분하게 한꺼번에 드리는 게 아니라 순서대로 대상자가 열어보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게 좋겠죠. 이렇게 어르신하고 언쟁을 하는 듯한 1번에서 4번의 내용들은요. 선생님들이 피하셔야 될, 지양하셔야 될 내용들입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36번 치매 초기 대상자에게 볼 수 있는 의사소통으로 옳은 것은 1. 사용하는 어휘의 수가 점차적으로 늘어난다. 2. 과거, 현재, 미래 시제의 올바른 사용이 점차 확대된다. 3번 일관성 및 연결성이 손상되어 자주 확인하고 설명을 요청한다. 4번 물건이나 사람의 이름을 부르는 기능이 회복된다. 5번 대화의 주제가 일관된다. 자, 정답은요. 네, 대초기 대상자에게 볼 수 있는 의사소통으로 옳은 것은 일관성이 있거나 연결성이 손상돼서요. 자주 확인을 하시고 또 그게 뭔지 계속 물어보셔요. 그러면 이제 이 치매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엄마,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아빠,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연결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족분들도 이 치매 초기, 특히나 이 초기 때 감정이 그대로 고스란히 살아있을 때 그리고 충분히 본인이 지금 상황을 인지할 수 있는 이 시기 때 서로 조심해 주셔야겠죠. 사용하는 어휘나 이런 수는 점차 줄어들고요. 올바른 사용이 점차 역시나 줄어들고요. 물건이나 사람 이름을 부르는 기능이 점차 사라지죠. 그러니까 이것, 저것, 그것, 그이, 저이 이런 식으로 부르게 되죠. 대화의 주제가 일관되지 못하죠. 반복되거나 본인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 순간적으로 잊거나 하는 과정들이 있게 됩니다. 치매는 굉장히 가족들 입장에서 보면은 슬픈 그런 질환 중에 하나예요. 본인에게도 굉장히 괴로운 질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혹시나 치매 대상자들을 돌보실 때 언행이나 본인의 행동, 표정 등에 각별히 유의하셔야 되겠습니다. 37번으로 넘어갈게요. 대상자가 목욕 중에 춥다고 할 때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게 한다. 2. 얼른 마무리한다. 3. 따뜻한 물을 뿌려준다. 4. 실내 온도를 조절한다. 5. 수건으로 물기를 닦아준다. 자, 목욕 중에 대상자가 춥다고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정답은요. 네, 우리도 목욕탕 가서 추울 때 어떻게 하죠? 따뜻한 물을 중간중간 뿌리죠. 목욕 중에 대상자에게 따뜻한 물을 뿌려줌으로써 몸의 온도가 갑자기 내려가는 것을 막아주겠죠.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38번 치매 대상자에게 신체적 언어를 사용할 때 유의사항으로 옳은 것은 1. 대상자보다 높은 위치에서 이야기한다. 2. 대상자에게 접근할 때는 뒤에서 다가간다. 3. 함부로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4. 눈높이를 맞추고 이야기를 한다. 5. 대상자 옆에서 이야기를 한다. 정답은요. 너무 쉬우니까 바로 볼게요. 4번입니다.
대상자의 눈높이를 맞추고 이야기를 하는 게 우리가 신체적인 언어를 사용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겠죠. 대상자보다 높은 위치에 있거나 뒤에서 접근한다던가 대상자가 이야기하는데 관심을 너무 보이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던가 그리고 대상자 옆에서 이야기한다던가 앞에서 이야기하는 게 좋겠죠. 이런 자세는요. 대상자에게 잘못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요. 대상자의 눈높이를 맞추고 앞에서 대상자와 대상자의 이야기를 수용하면서 공감하면서 듣는 그런 자세가 필요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들하고 오늘 문제 다 풀어보았어요. 전반적으로 수준이 그렇게 높지도 그렇게 낮지도 않은 문항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문항들을 시험장에 들어가서 만나면 굉장히 난감하다라고 느끼실 때가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오늘도 열심히 공부하셨으니까 자신감 가지시고 마지막까지 문제 집중해서 풀어서 모두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모모동의 심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